시니어 강사를 제거하려던 남자단 하루 만에 무릎 꿇었다. 이 이야기는 실화를 바탕으로 재구성되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서울 외곽의 좁은 골목. 회색 벽돌로 된 건물 정면에 이선우 목공소라는 팻말이 붙어 있었다. 팻말 아래 철문은 닫혀 있었다. 더 이상 열릴 일이 없게끔. 선우는 창문을 통해 내부를 바라봤다. 먼지가 소복이 내려앉은 작업대, 벽에 걸린 낡은 공구들. 62회를 그 공간에서 살아낸 사람의 자취는 조용히 남아 있었다. 손가락 관절이 버티지 못하게 된 지 6개월째. 처음에는 단순한 통증이었다. 약을 먹고 파스를 붙이고 한의원에 다녔다. 하지만 나무를 깎는 손가락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 떨림이 생겼고 힘이 빠졌다. 장인은 손이 생명이지요. 선우가 자주 내뱉던 말이었다. 제자들에게 목공의 모든 것을 손이 결정한다고 가르쳤다. 손의 감각, 손의 각도, 손의 기억. 그런 손이 자신을 배반했다. 공방을 정리한 날, 선우는 철문 앞에서 오래 서 있었다. 한때는 새벽부터 밤까지 나무 냄새로 가득했던 그곳. 이제는 그냥 닫힌 공간일 뿐이었다. 생활비는 어딘가에서 나와야 했다. 선우는 30km 떨어진 문화센터에 이력서를 냈다. 일주일 후 시니어 전담 목공 강좌 강사 자리가 주어졌다. 월급은 공방 수익의 3분의 1 정도였지만 계산할 수 없는 것들이 있었다. 아침 8시에 문화센터 현관에 도착해야 한다는 의무감. 달력에 동그라미를 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시간의 흐름. 그리고 스스로를 자꾸만 의심하게 되는 마음. 내가 아직 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강의를 마치고 차를 마시며 혼잣말처럼 뱉어내곤 했다. 수강생들은 선우의 손을 봤다. 미세한 떨림이 있었지만 그 손이 보여주는 것들은 여전히 신비로웠다. 한두 번의 칼질로 나무가 꽃처럼 펴졌다. 선우의 제자들, 이제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된 그들은 선생님을 따라가려 했지만 따라갈 수 없었다. 그러던 어느 금요일 오후 센터 사무실에서 조용한 소식이 흘러나왔다. 새로운 팀장이 온다는 것. 그리고 효율성 검토라는 단어가. 복도에서 마주친 사무원이 선우에게 속삭였다. 선생님, 시니어 프로그램들이 타겟이 될 가능성이 크래요. 선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자신이 이미 알고 있던 사실이 입 밖으로 나온 것뿐이었다. 그날 밤 공방 냄새가 나지 않는 자기 방에서 선우는 천장을 바라봤다. 한때는 장인이었다. 이제는 시니어 강사일 뿐이었다. 그리고 얼마나 오래 그 자리를 지킬 수 있을지도 알 수 없었다. 손을 들었다. 미세한 떨림이 여전했다. 하지만 그 안에는 60년의 시간이 있었다. 몇십 번이나 반복된 칼질, 수백 개의 나무결, 수천 명의 제자들의 눈망울. 그 모든 것이 이 손에 남아 있었다. 내가 정말 필요 없는 걸까요? 물음은 다시 공중으로 떠올랐다. 답은 없었다. 하지만 답을 찾아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새로운 팀장의 발걸음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으니까. 월요일 아침 문화센터는 긴장으로 가득했다. 복도에 의자가 일렬로 놓여 있었고 강사들이 조용히 앉아 있었다. 신임 팀장 박도연은 정확히 10시에 회의실 문을 열었다. 30 중반으로 보이는 젊은 남자. 깔끔한 슈트, 태블릿을 든 손. 선우는 그의 눈빛을 읽으려 했지만 읽을 수 없었다. 안녕하세요. 박도연입니다. 도연의 첫 인사는 짧았다. 그는 곧바로 화면을 켰다. 그래프, 숫자, 표. 빨간색으로 표시된 수치들이 나타났다. 센터의 지난 3년 운영 현황입니다. 보시다시피 참여율이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니어 프로그램의 수익성이 현저히 낮습니다.
선우는 자신의 목공 강좌가 빨간색 중 하나라는 것을 알았다. 도연이 계속했다. 문화센터는 공공기관입니다만 최소한의 수익 구조는 유지해야 합니다. 낮은 등록금, 높은 운영비. 이것은 지속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효율화를 추진하겠습니다. 효율. 그 단어가 자주 반복되었다. 시니어 강좌의 경우 한 반에 평균 8명입니다. 강사료는 매월 200만 원입니다. 수익은 30만 원입니다. 이를 어떻게 정당화할 수 있겠습니까? 선우의 목이 메었다. 자신의 존재가 숫자로 계산되는 것이 이렇게 아팠을 줄 몰랐다. 다른 강사들도 비슷한 표정이었다. 발레, 서예, 클래식 기타 강사들 모두 고개를 떨어뜨렸다. 도연은 태블릿을 들었다. 개선 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참여 인원이 10명 미만인 강좌는 폐지합니다. 둘째, 유사 강좌는 통합합니다. 셋째, 강사료를 현실화합니다. 현실화라는 게 인상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발레 강사 김미영이 조심스레 물었다. 도연이 잠시 그를 바라봤다. 인하를 의미합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다. 도연이 다시 화면을 켰다. 이번엔 별도 자료였다. 선우의 이름이 맨 위에 있었다. 이선우 강사의 목공반입니다. 현재 8명. 등록금 월 15만 원. 회당 50분. 강사료 200만 원. 비용 대비 효율이 낮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건데요? 선우가 물었다. 그의 목소리는 생각보다 작았다. 폐지하거나 통합하는 게 맞습니다. 예를 들어 회화 강좌와 통합해서 아트 크래프트로 재편성하면 강사료를 하나로 줄이고 효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는 완전히 폐지하고 청년층을 타겟한 새로운 프로그램을 기획할 수도 있고요. 하지만 우리 수강생들은 서예 강사 장로울이 말했다. 도연이 그를 바라봤다. 수강생들은 다른 센터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사실 그것이 더 효율적입니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선우는 자신이 얼마나 대체 가능한 존재인지 깨달았다. 누군가가 숨을 쉬듯 자연스럽게 자신을 빼내고 누군가 다른 것을 끼워 넣을 수 있다는 것. 그것이 현실이라는 것. 도연이 계속했다. 조정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각자 개선 방안을 제출하세요. 한 달 내에 재평가하겠습니다. 그때 성과가 없으면 단행하겠습니다. 회의가 끝났다. 강사들은 천천히 일어났다. 선우도 일어나려 했지만 몸이 쉽게 움직이지 않았다. 도연이 물었다. 강사님, 한 말씀 있으신가요? 선우는 고개를 들었다. 도연의 눈은 여전히 차가웠다. 아니요. 없습니다. 이해됩니다. 그럼 개선 방안을 기다리겠습니다. 복도로 나오면서 미영이 선우에게 물었다. 선생님, 뭐 어떻게 할 거세요? 선우는 대답하지 못했다. 복도 창을 통해 보이는 회색 하늘이 눈에 들어왔다. 예전 공방도 이런 날씨에는 어두웠지. 그곳에선 적어도 자신이 결정했다. 언제 문을 닫을지, 어떤 나무를 고를지, 어느 제자를 받을지. 이제 다른 누군가가 결정하고 있었다. 선우는 휴대폰을 꺼냈다. 수강생들에게 메시지를 보낼까 했다가 멈췄다. 뭐라고 말해야 할까? 수강생들을 걱정시키는 건 강사로서의 책임이 아니었다. 하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역시 책임을 외면하는 것 같았다. 그 밤 선우는 공방 철문을 떠올렸다. 그때는 자신이 닫았다. 이번엔 누군가가 닫으려 하고 있었다. 더 이상 손가락 때문만은 아니었다. 뭔가 해야 하는데 혼잣말이 흘러나왔다. 하지만 뭘 해야 하는지 알 수 없었다. 겨우 한 달이라는 시간이 주어졌다. 그 안에 뭔가를 바꿀 수 있을까? 아니, 바꿀 수 있다면 뭘 바꿔야 할까? 선우는 침대에 누워
자신의 손을 들었다. 오래되고 미세하게 떨리는 그 손. 이제 숫자로 환산되는 손이 되었다. 하지만 아직 무언가를 만들 수 있는 손이었다. 그것만으로는 부족한가. 새벽 3시 선우는 일어났다. 머릿속에 작은 생각이 움직이고 있었다. 분명하지는 않지만 놓지 말아야 할 무언가. 그것이 뭔지 찾아내야 했다. 한 달이라는 시간 안에. 회의 후 사흘. 선우의 목공반은 공중에 떠 있었다. 수강생 중 셋이 나왔다. 등록을 연기한다고 연락을 했다. 강좌가 없어질 수도 있다고 들었어요. 라는 말과 함께 이제 5명만 남아 있었다. 도연이 정한 폐지 기준인 10명까지는 겨우 반인 상황이었다. 그날 오후 선우는 문화센터 사무실을 찾았다. 사회복지사 고은비가 데스크에 앉아 있었다. 은비는 센터에서 1년을 채우지 못한 젊은 직원이었다. 하지만 선우는 그녀를 좋아했다. 수강생들의 이름을 기억하는 사람이었으니까. 강사님, 어르신입니다. 은비가 일어났다. 선우는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지을 수 없었다. 은비, 내 강좌가 폐지될 가능성이 크지? 은비는 답하기 어려운 표정을 지었다. 글쎄요. 팀장님은 수익성을 많이 따져요. 근데 그게 다는 아니잖아요. 다가 뭐지? 사람이요. 그 말이 선우의 가슴에 작은 돌을 던졌다. 은비가 계속했다. 저도 고민이 많아요. 숫자만 봐서는 이해 안 가는 게 있거든요. 어르신들이 여기서 얼마나 행복해하는지 몰라요. 선우는 그를 바라봤다. 은비는 28 정도로 보였다. 아직 세상이 숫자로만 돌아간다고 생각할 나이. 그런데 그 아이가 사람을 말했다. 은비, 내가 잘해야 하는데 뭔가 다른 방법이 없을까? 은비는 생각에 잠겼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선생님, 혹시 다른 프로그램이랑 결합할 수는 없을까요? 목공이 혼자만의 활동이 아니라 누군가와 함께하는 활동이라면? 선우는 고개를 들었다. 누군가라는 게 예를 들면 아이들이요. 방과 후 미술 수업 있잖아요. 거기 담당 강사 정윤진 선생님이랑 같이 뭔가 하면 아이들과 어르신들이 함께하는 프로젝트? 선우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는 구성이었다. 목공은 늘 개인 작업이었다. 자신의 손, 자신의 감각. 하지만 은비의 말에는 뭔가 있었다. 작은 불씨 같은 것. 그런 게 가능할까? 모르겠지만 시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저도 도와드릴 테니까. 그날 밤 선우는 창밖을 바라봤다.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다. 빌딩들의 불이 켜져 있었다. 각각의 불 아래에 누군가의 인생이 있을 것이다. 선우도 한때는 그 불 중 하나였다. 공방의 작은 창에서 새벽까지 일하던 그 사람. 이제 그 불은 꺼졌다. 하지만 아직 손에는 뭔가를 만들 수 있는 힘이 남아 있었다. 며칠 뒤 선우는 미술 강사 정윤진을 찾았다. 카페에서 만났다. 윤진은 50대 여성이었고 역시 센터에서 강좌를 정리 대상으로 지목받은 사람이었다. 선우가 자신의 생각을 말했다. 세대가 함께하는 목공 워크숍을 한번 해볼 생각이에요. 윤진은 커피 잔을 들었다. 뜬금없네요. 왜? 효율을 따져야 하니까. 그래, 좋은 생각인데? 근데 그걸로 충분할까? 모르겠지만 한번 해봐야지. 윤지는 웃음을 흘렸다. 우리 정말 절박하네. 나이도 먹고 손도 떨리고 이제 세대 간 화합까지 팔아야 해. 순간 선우도 웃음이 나왔다. 그것은 울음과 웃음 사이의 소리였다. 하지만 그 속에는 다른 감정이 있었다. 포기하지 않겠다는 것. 손가락이 떨려도 급여가 줄어도 세상이 자신을 효율성으로 평가해도 자신은
뭔가를 만들 수 있다는 믿음. 그 주말 선우는 수강생들에게 연락했다. 일주일 뒤 특별 프로젝트가 있을 거라고. 아이들도 함께 한다고. 반응은 예상보다 좋았다. 할머니들의 목소리가 잠깐 밝아졌다. 정말요? 우리 손자들이? 선우는 응했다. 네, 할머니. 그리고 할머니들은 또 물었다. 선생님, 우리 정말 할 수 있을까요? 선우는 그때 자신의 손을 들었다. 조명 아래 손등이 보였다. 주름살, 나이 반점, 미세한 떨림. 하지만 그 손은 여전히 무언가를 잡을 수 있었다. 할 수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한국 장인이 드물게 내뱉는 확신에 찬 톤이었다. 절망 속에서 발견한 단순한 진실. 손끝에 남은 온기가 아직도 누군가를 데울 수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밤 11시 선우는 노트북을 켰다. 프로젝트 기획서를 쓰기 시작했다. 글자는 크지 않았고 손가락은 여전히 떨렸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한 글자 한 글자. 노인과 아이가 함께 만드는 목재 상자. 세대 간의 기억을 담는 작품. 효율을 넘어선 가치. 기획서는 완성되었다. 제목은 세대협력 목공 워크숍 함께 만드는 기억이었다. A사 10장. 선우는 그것을 들고 도연의 사무실을 찾았다. 월요일 오전 9시 반. 도연은 기획서를 받아들었다. 대충 흘끗 넘겼다. 5분이 채 걸리지 않았다. 이건 예산상 무리입니다. 선우는 예상했던 말이었다.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워크숍이라는 것은 별도 공간, 별도 장비, 홍보 비용이 듭니다. 현재 센터 예산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진행 어렵습니다. 아이들 안전 문제도 있고요. 도연은 기획서를 탁자에 내려놨다. 그 동작에는 거절의 결론이 담겨 있었다. 선우는 숨을 쉬었다. 오래, 천천히. 팀장님은 뭘 보고 있어요? 죄송? 이 기획서에서 뭘 보고 있냐고 물었습니다. 도연이 고개를 들었다. 선우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처음으로 힘이 들어가 있었다. 숫자를 봤습니다. 비용 대비 효과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숫자 뒤에 사람이 있습니다. 선우는 기획서를 다시 들었다. 그리고 천천히 읽기 시작했다. 여기 참여 아동은 20명입니다. 참여 어르신은 15명입니다. 모두 현재 센터 등록자입니다. 폐지하려던 강좌의 수강생들입니다. 팀장님이 보낸 그 숫자들이 사람입니다. 도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사람들이 뭘 원하는지 알아요? 아이는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뭔가 배우고 싶어요라고 했고, 할머니는 내가 아직도 뭔가 할 수 있다는 걸 알고 싶어요라고 했어요. 선우의 목소리가 떨렸다. 하지만 흔들리지 않았다. 팀장님은 뭘 할 수 있냐를 숫자로 계산합니다. 저는 뭘 해야 하는가를 사람으로 봅니다. 강사님, 이 워크숍은 예산 문제가 아닙니다. 가치 문제입니다. 그 말이 공중에 떨어졌다. 도연은 선우를 바라봤다. 처음으로 계산하는 눈이 아닌 다른 무언가를 들었다. 아이가 첫 작품을 완성했을 때의 표정. 어르신이 내가 아직 만들 수 있구나 하고 웃는 순간. 그걸 어떻게 숫자로 재겠어요? 선우는 다시 기획서를 펼쳤다. 마지막 장에는 사진들이 붙어 있었다. 은비가 찍은 것들이었다. 수강생들의 손, 나무를 다듬는 손, 함께 들고 있는 손, 가슴에 안은 작품을 보며 웃는 표정. 기억은 숫자로 재지 않습니다. 선우가 말했다. 오래된 나무를 깎는 목소리처럼 그 말은 한 겹 한 겹 쌓여 있었다. 도연은 기획서를 다시 들었다. 이번엔 천천히. 선우는 서 있었다. 움직이지 않았다.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이미 말했기 때문이었다. 강사님, 이게
도연이 입을 열었다가 멈췄다. 사무실 밖에는 은비가 서 있었다. 문틈으로 보였다. 그리고 아래층에는 강사들이 김미영, 장노을, 정윤진 모두 조용히 서 있었다. 그들은 언제부터 거기 있었을까? 도연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그들의 존재 자체가 뭔가를 말하고 있었다. 도연은 탁자를 내려다봤다. 기획서 옆엔 자신이 준비한 효율화 계획서가 있었다. 두꺼운 파일, 빨간색 표지, 그 안엔 삭감할 강좌 목록, 인하할 급여 액수, 폐지할 프로그램들이 가득했다. 그리고 지금 선우가 들고 있는 A사 10장의 기획서. 도연은 천천히 입을 열었다. 시범 운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선우는 고개를 들었다. 월 한 번, 2달간 성과를 평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우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단했다. 도연이 덧붙였다. 강사님이 말씀하신 것들, 제가 놓치고 있던 게 있었나 봅니다. 선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할 말이 없었다. 대신 손으로 기획서를 건넸다. 그 손은 여전히 미세하게 떨렸다. 하지만 그 떨림 아래에는 뭔가 단단한 것이 있었다. 시간이 만든 것, 경험이 만든 것, 포기하지 않은 사람의 손이 만드는 떨림. 도연은 기획서를 받아들었다. 사무실을 나오면서 선우는 깊은 숨을 쉬었다. 복도에 있던 은비가 다가왔다. 선생님, 어떻게 됐어요? 시범 운영을 하기로 했어. 은비의 얼굴에 웃음이 피었다. 옆에 있던 윤진도, 미영도, 노을도. 하지만 선우는 아직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었다. 시범 운영이 성공한다는 보장은 없었다. 2달 뒤의 평가가 목을 조를 수도 있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은 달랐다. 그는 다시 한번 자신의 손을 봤다. 내가 아직도 뭔가를 할 수 있구나. 그것은 확신이었다. 밤이 되었다. 선우는 창밖을 바라봤다. 도시의 불빛이 흔들렸다. 저 불빛 하나하나가 누군가의 하루였다. 누군가의 선택이었다. 누군가의 포기 또는 다짐이었다. 선우의 손가락은 여전히 떨렸다. 하지만 이제 그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떨림도 강인함의 일부였으니까. 워크숍은 토요일 오전 10시에 시작되었다. 센터 지하의 넓은 공간. 목재 한쪽에는 아이들이, 반대쪽에는 어르신들이. 선우는 가운데 섰다. 손에 끈을 들고. 미세한 떨림이 있었지만 그건 이제 중요하지 않았다. 나무는 거짓을 말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어떤 마음으로 만지는지 그대로 드러나갑니다. 선우가 말했다. 아이들이 귀를 기울였다. 할머니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첫 시간은 조용했다. 손가락이 나무를 만지고 톱질의 소리가 울렸다. 할아버지 옆에 선 손자, 할머니 옆에 선 손녀. 서툰 손과 숙련된 손이 만났다. 완성된 작품은 없었지만 뭔가 중요한 것이 시작되고 있었다. 이틀 뒤 도연이 현장을 둘러봤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아이들의 손과 어르신들의 얼굴을 오래 바라봤다. 마지막엔 선우에게 물었다. 어떠세요? 좋습니다. 그것이 전부였다. 하지만 충분했다. 2달이 흘렀다. 완성된 작품들은 나무 상자였다. 그 안에는 아이와 어르신이 함께 고른 돌, 종이, 사진이 들어 있었다. 기억의 상자라는 이름이 붙었다. 전시회는 센터 로비에서 열렸다. 주말이었다. 예상했던 것보다 많은 사람들이 왔다. 아이들의 부모, 어르신들의 자식, 손자들, 그리고 도연도 있었다. 전시회 입구에는 선우와 아이들, 어르신들이 함께 찍은 사진이 붙어 있었다. 모두가 웃고 있었다. 작은 웃음들, 깊은 주름진 얼굴의 웃음, 밝은 아이들의 웃음, 그 사이 선우의 얼굴.
관람객들은 작품 앞에서 오래 멈췄다. 삐뚤빼뚤한 나무 상자들, 서툰 손으로 깎은 것임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그 안에 계산되지 않는 무언가가 사람들을 묶어두었다. 한 할머니가 자신의 작품 앞에 섰다. 손녀가 그 옆에. 할머니가 말했다. 우리가 만든 거 맞지? 네, 할머니. 정말이지. 내가 이런 걸 만들다니. 할머니는 웃었다. 세상 편한 웃음이었다. 그 웃음은 이틀 전 회의실에서 나오지 않았던 말들을 모두 담고 있었다. 도연은 선우에게 다가왔다. 선생님, 저 할머니들을 봤을 때 뭐가 떠오르세요? 뭐가요? 희망입니다. 선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도연이 계속했다. 제가 놓친 게 많았습니다. 숫자가 전부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여기 보이는 것들, 이건 계산할 수 없는 것들이네요. 그렇습니다. 다음 분기부터 이 프로그램을 정식으로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예산도 배정했습니다. 선우는 고개를 들었다. 도연의 얼굴에 뭔가 다른 것이 있었다. 처음 만났을 때의 계산하는 표정이 아니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그 말이 흘러내렸다. 도연은 선우를 바라봤다. 선우는 도연을 바라봤다. 말없는 이해가 오갔다. 저녁이 되었다. 센터의 창문 너머로 해가 졌다. 잔상이 남았다. 오렌지색, 그리고 보라색. 그 사이로 별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선우는 마지막 작품을 만지고 있었다. 도연이 주문한 것이었다. 도연의 손자 생각을 담아 만들어 달라고. 선우의 손이 나무를 깎고 있었다. 여전히 미세한 떨림이 있었다. 하지만 그건 이제 표식이었다. 60년의 시간을 담은 손의 표식. 그의 입에서 속삭임이 흘러나왔다. 나는 아직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구나. 밤 11시, 문화센터 로비의 작은 나무 상자들은 전시 조명 아래 은은하게 빛났다. 그 안에는 세대가 함께 남긴 온기가 담겨 있었다. 돌아갈 수 없는 과거도 예측 불가능한 미래도 아닌 지금 이 순간의 따뜻함이. 선우는 센터를 나갔다. 거리는 조용했다. 골목길. 저 앞에는 공방의 철문이 있었다. 하지만 그는 그곳으로 가지 않았다. 대신 내일 아침이 기다리는 쪽으로 걸었다. 어르신들이, 아이들이 기다리는 문화센터 방향으로. 손가락은 여전히 떨렸다. 하지만 이제 그는 알고 있었다. 떨림도 강인함이라는 것을, 나이도 자산이라는 것을, 그리고 누군가를 위해 무언가를 만드는 손은 절대 쓸모없지 않다는 것을. 아침이 오면 또 다른 나무가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